네, 스님. 저는 오늘 그 유신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삼매 수행이 좀 깊어지니까 좀 유신견이 좀 미세하게 보이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했었던 그런 말이라던가 행동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미래에 내가 어떻게 무언가를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우는 도중에 또 이게 내가 했었고 내가 할 것이다라는 유신견이 계속 끼어 있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이게 그럼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게 그 유신견이 맞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을 이제 떠올리고 또 미래에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 보면 이제 나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과거를 하고 미래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 속에 나라는 존재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좀 그 경향성이 있습니다. 내가 뭘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질문자가 경험했던 그런 어떤 일들, 과거에 있었던 그것이 내 것이다. 나의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일종의 유신견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것도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오온이라든가 또는 미래에 일어날 오온에 대해서 나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일종의 유신견의 형태로 작용하는 겁니다. 내가 했다, 이런 내 것이다, 내 경험이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이걸 계속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런 마음을 이제 질문자가 조금씩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그 뭐 주로 이제 과거의 경험이 또 어떤 과거에 내가 했던 생각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또 느낌이라든가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오온 중에 하나의 보통이기 때문에 그걸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뭐 전형적인 유신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유신견이라고 하는 게 뭐, 오온 중에 하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이게 대체 유신견이잖아요. 나라고 생각하거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뭐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 경험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게 다 포함해서 유신견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유신견 맞습니다. 네, 스님. 그럼 일단은 과거 미래 중에 일단 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제 좀 거칠게는 뭐 내가 말했던 거라던가 행동했던 거에 대해서 되게 즐기거나 아니면 뭐 잘못한 거는 좀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갔을 때도 유신견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또 아니면은 좀 더 미세하게는 이제 수행 중에 나타났었던 그런 어떤 체험들이라던가 뭐 희열과 행복 아니면 지혜 이런 것들을 자꾸 상상을 해가지고 이게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었구나라고 좀 계속 불쑥불쑥 좀 튀어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그럼 이거를 내 생각은 사실 뭐 막는다고 해서 막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그 수행 중에 그거를 좀 그냥 흘려 보낼 수 있는지 그게 어쨌든 일어난 생각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런 유신견을 좀 수행 중에 바로 극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오온 다섯 가지 무덕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서 그런 개념이 숨어 있어요. 경전에 보면 이 왜 무덕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나오는 법문이 이제 있는데 그게 과거의 것이나 현재의 것이나 미래의 것이나 어? 그리고 안의 것이나 밖의 것이나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거칠거나 미세하거나 뭐 수성하거나 저열하거나 이런 이제 카테고리를 가지고 그런 거는 전부 다 그 물질 무덕이라 한다. 느낌 무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거를 떠올리거나 또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거라든가 미래에 경험하려고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오온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거라고 이래 거머쥐는 이게 유신견이에요.
이것은 내 것이라든가 나라든가 이렇게 겸어지는 게 유신견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때는 그런 견해도 다 이런 것,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이런 오온이라든가 현재 일어난 것, 미래에 일어나는 것 전부 다 형성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에 일어났다 사라져 버린 거고, 현재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려고 하는 거, 미래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걸 상상하는 거잖아요.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조건 지어진 거라는 걸 이해하면, 이것은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이것이 그냥 조건 지어진 거라는 그걸 알면 이게 무아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그것이 무상하고 무아다 이런 걸 이해하게 되니까 이거는 어차피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근데 이때 일어난 이 생각이 뭔가 그 유신견이 작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집착까지, 욕망이 같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내 거라는 욕망이 작용하는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욕망의 장애 중에 하나예요. 크게 보면은 이제 사견을 기반으로 한 욕망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장애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해로운 거니까 그냥 이건 어차피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붙들지 않으면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놓아버리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지혜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는 뭐 삼매가 이루어졌거나 지혜가 일어나거나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고 이럴 때는 이것도 조건 지어진 거니까 그 대신에 이건 유익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이 상태를 그냥 이어가고 이 상태에 머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면은 이 유신견을 기반으로 한 이 욕망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이 형성된 거라는 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찌됐든 간에 그게 어떤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가 사라진 거를 우리가 이미 사라진 거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 과거라고 하는 게. 그렇다면 이건 형성된 것이고 이미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 사라져버린 거를 지금 현재 기억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건데 여기 우리가 이걸 내 것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그렇게 이제 이것은 그냥 과거의 조건 따라 일어났던 것 현상일 뿐이라고 이해하면 이제 좀 흘려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크게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면은 그것이 뭐 원하는 생각이든 원치 않는 생각이든 뭐 집착하거나 화내지 않고 이렇게 놓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조건을 좀 파악을 하려면은 그 반조 시간에 하려면 어쨌든 이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런 게 일어났나 하면서 좀 약간 과거를 이제 좀 떠올리게 되는데,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 도중에도 어쨌든 좀 유신견이 좀 끼어 있는다는 거를 좀 느꼈는데, 그럴 때는 이게 어떻게 계속 그 조건을 반조를 좀 잘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어나는 모든 생각에 대해서 반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면 이건 무상하다는 건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생각이 반복되고 이런 거는 왜 이런 게 이제 형성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그걸 철저히 이해할수록 놓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금 반복되고 조금 고질적인 거 있잖아요. 자주 반복되는 그런 것들은 이것이 과거에 어떤 조건에서 일어난지 이런 걸 한번 좀 파악해서 이제 파악해두면 이제 그걸 놓기도 훨씬 쉽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외에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형성됐다는 거, 이런 걸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이제 통찰도 해보고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오온이라는 게 다 형성됐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혜가 있으면 그냥 그 지혜를 가지고 그냥 놓아버리면 돼요. 그건 그렇게까지 너무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반조하고 이런 거는 오히려 좀 번거로운 일이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냥 잘 놓을 수 있는 거는 이미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은 그냥
일어나면 어차피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걸 이해하고 놔버리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좀 오랫동안 습성이 돼서 경향성이 되고 좀 잠재 성향이 되고 이런 것들은 철저히 파악해야 이게 버려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반조를 통해서 버리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질문자가 반조할 때 그런 또 유신견이 작용한다는 건 삼매의 힘이 약해서 그래요, 그거는. 이 반조할 때 이게 삼매의 힘이 있으면 이제 삼매의 관성이 있거든요, 이게. 관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만약에 1시간 정도 거의 번뇌 없이 수행을 했다. 그럼 이게 갑자기 번뇌가 확 일어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 깨끗한 번뇌가 없는 마음 상태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뭔가 반조를 하고 사유할 때는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반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뭐 그냥 이 현상에 대한 통찰이 있을 뿐이지 뭐 유신견이나 이런 게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깨끗한 마음 상태에서는 일단 과거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더라도 이거는 뭐 내가 한 거라는 어떤 그런 취착이 없이 그냥 바른 사유를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매를 닦는 거예요. 이 삼매를 닦아서 특히 이제 선정 정도 들어갔다. 만약에 이 정도 되면은 그 선정에 나오고 나서도 그 관성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의식이 아주 깨끗하고 또렷한 상태가 꽤 오래 지속이 돼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내가 수행 중에 있었던 상황, 그걸 반조하거나 이래도 정말, 때가 하나도 묻지 않는 마음으로 이걸 반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른 사유의 아주 그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 내가 그 선정에 들었을 때의 마음 상태나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거를 반조하는 거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이건 지혜가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유신견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반조에 그 내가 조건을 아주 중요한 조건이 2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이제 바른 삼매가 있어야 된다. 삼매의 힘이 강할수록 이 반조하는 도중에 번뇌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2번째는 이 반조할 때 내 입맛대로 반조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맞게 법에 그 사성제란 이 법에 맞게 반조를 해야 이게 그 진리에 가까이 가는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되고 바른 삼매가 있어야 돼. 그래야 바른 사유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뭐 하나 더 하자면 바른 기억, 결국은 바른 이제 견해가 있으면 바른 기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반조를 하는 거죠.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고질적인 건 반조로 하되 그냥 진짜 과거에 봤었던 그냥 의미 없는 것들이 그냥 불쑥불쑥 떠오른다던가 그냥 이런 거는 그냥 흘러가게 그거는 내버려 두면 그냥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일어났다. 이거는 그냥 내가 별로 관심 가지지 않으면 저절로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일과성을 지나가지 그래 수행에 방해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습관된 그 경향성이 있는 그런 번뇌들은 계속 반복해서 사람을 괴롭히거든.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자선이 끝난 다음에 왜 자꾸 이런 게 반복되고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재발되는지 이거를 깊이 한번 반조를 해서 그 원인을 찾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어떻게 수행해야 이런 게 좀 그 빛바래게 되는지가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방향으로 노력하면 되게 효과적으로 이걸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의미 없이 스쳐가는 건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굳이 그런 것까지 반조할 필요는 없어요. 네, 선생님. 수행하다 보면은 좀 미세한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호흡 수행을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면은 잘 됐다더라 라는 어떤 감각을 좀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잘 됐다. 근데 사실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이미 호흡을 좀 놓쳐버려 거를 좀 느껴서 그렇게 내 과거에 잘 됐었던 그런 수행이 잘 됐었던 그 조건을 그냥 떠올리는 것도 그냥 그 유신견이라 보고 그냥 호흡으로 바로 돌아오고. 그건 뭐 유신견이라기보다 이제 그런 생각, 그거를 이제 나라고 집착하면 유신견인 거고,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거는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배우면, 이제 자전거에 대해서
왼쪽으로 넘어질 때 핸들 이렇게 꺾어라. 이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또 그렇게 해서 핸들을 꺾게 되겠죠. 근데 자전거를 타는 게 아주 익숙해지면 그런 생각도 안 떠올라. 그냥 감각적으로 해.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그 질문자가 그게 아주 능숙하지 못해가 자꾸 이제 생각으로 그걸 조정해 나가는 것을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더 수행이 능숙해지면 마음이 알아서 찾아가요. 그렇게 막 생각 없이도 감각적으로 그 이제 호흡과 하나 되는 방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좀 생각, 어쨌든 이게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뭐 가령 일상생활에서 밥 공양을 언제 하는지, 아니면 뭐 세수는 언제 할까, 이런 거부터 해서 멀게는 내가 며칠 뒤에 뭐 이런 계획된 일을 좀 헤쳐나가야 되겠다 해서 좀 일을 좀 계획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하면서도 진짜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런 일을 할 거고 내가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탐욕이 붙을 때는 이걸 좀 잘하려고 하는 생각이 든다거나, 이거를 좀 못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미래로 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유신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유신견 없이 그런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해서 그 일을 처리를 해 나갈 수 있나, 좀 그것도 궁금하네요. 아까 이야기한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뭘 할 때 항상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은 내가 미래에 뭘 하고 이런 계획을 하는데 그런 것은 되게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과정인데 수행을 해서 이제 지혜가 강해지다 보면 그냥 그 행위를 할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걸 나라고 생각하거나 여기에 집착이 달라붙거나 이런 게 없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이 그런 거예요. 지금은 뭐 할 때마다 그 달라붙거나 뭐 나라고 생각하거나 뭔가 집착이 달라붙거나 화가 나거나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이나 일상 수행을 통해서 계속 장애를 놓다 보면 장애가 없는 마음 상태가 쭉 이어지고 장애가 없는 마음으로 꼭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이 절에서 살 때 예불을 해야 되고 밥을 먹어야 공양시간이 되면 공양시간이라고 이거는 그냥 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행이 이제 장애가 점점 없는 마음이 되다 보면 장애가 없이 그냥 필요한 생각을 하고 필요 없으면 생각 안 하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는 그런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생각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머리로서 뭘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 미래에 뭔가 계획하고 이런 거라기보다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아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번뇌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내가 해야 된다고 하고 이걸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집착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지는 건데 그거는 평소에 우리가 미래 같은 경우는 평소에 내가 수행을 통해서 장애가 없는 마음 상태가 자꾸 유지되고 장애가 없는 마음으로 뭐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보고 듣고 하는 이제 일상을 하다 보면 나중에 번뇌 없이 뭘 하는 게 뭐라는 걸 확실히 알게 돼. 그거는 감각적으로 알게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머리로 이럴 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잘 몰라.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마음을 많이 연습하고 닦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네, 스님. 그러면은 생각하되 그 번뇌 없이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장애 없는 마음 상태가 무엇인지 계속 경험을 해 보면서 이거는 좀 장애 감각적으로. 없는 마음을 경험하는 건 딴 게 아닌 거예요. 장애를 자꾸 놓고 장애가 일어나면 그거를 이제 지혜로서 이해하고 내려놓고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장애 없는 마음 상태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건 자연스럽게 알게 돼. 머리로서 미리 짐작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